조선전야 배보다 배꼽이 크다. 안녕하세요, 주식공사 유튜버 짜증먹어 좀. 자, 배보다 배꼽이 크다. 뭐 속담이죠. 결국에는 사타 팔았다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증권사랑 정부에 세금 내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물론 벌면 상관없어. 근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사타 팔았다가 뭐 어떤 버는 것보다 더 배로 많이 커지는 그 세금으로 나가는 게 더 많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경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유한양의 유한양의 굉장히 어떤 유일한 형의 어떤 영혼이 살아 숨쉬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어떤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유일한 형이 그 어떻게 보면 살아 숨쉬는 기업이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형은 지금도 살아계신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영혼이 살아계신 게 아닌가. 기업의 어떤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구체적으로 정신이 살아있는지는 제가 뭐 직원이 아니어서 모르겠죠. 하여튼 뭐 최근에 뭐 희귀병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지원하겠다 그런 부분도 나오고 정신이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한 형은 이거 대단한 형이에요. 대단한 정신입니다. 어떤 정신이었냐면 예전에 뭐 정부가 땅을 수용하는데 뭐 임원진이 유일한 형한테 보면 회장님 이거 정부가 땅 수용한다는데 뭐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 주겠다는데 뭐 3,000만 원 부르죠.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형이 이보게 뭔 소린가, 정부가 나란 일을 위해서 그 한다는데 뭘 비싸게 팔려 그래. 뭐 제값 빨고 팔어. 그냥 그 가격에 그냥 팔어. 나라를 위해서. 대단합니다. 뭐. 그래서 옛날에 그 기업인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뭐 그런 어떤 멘트가 많이 나왔죠. 아무튼 대단해. 유일한 형. 옛날에 뭐 미국에서 유학 간 다음에 국내에 와서 정말 어떤 기업 행위를 하는데 좀 살아있는 영혼, 아름다운 선한 영혼, 맑은 영혼의 느낌으로 기업을 운영했죠. 물론 뭐 기업이 다 100% 1000%뭐 다 완벽한 기업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정신이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저도 뭐 유일한 형을 배워야지 보면. 현대 컴퍼니. 근데 위대한 기업가는 좀 약간 좀 무소유라고 하긴 좀 사실 돈에 대한 어떤 욕망의 집착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좀 보면 유일한 형도 보면 결국은 내가 돈 많아서 돈 많으면 뭐해? 결국엔 나는 뭐 하얀 커튼이 내려올 건데, 그러니까 저 세상 간다는 거죠. 그런 집착이 좀 위대한 기업인들은 또 그렇게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반대로 뭐 보면 그 스티브 잡스 형, 스티브 잡스 형이 있지 않습니까? 잡스 형이 보면 56세에 저 세상 가셨더만.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잡스 형이 살아있으면 또 인류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몰랐죠. 근데 잡스 형이 그 유언으로 내가 읽어야 할 책은 건강책이었어, 이런 어떤 건강에 대한 어떤 관리를 못했던 후에 그런 점을 얘기를 했죠. 잡스 형한테 대단해요. 그래서 잡스 형이 얘기했던 것 중에 그런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병상에 누워 있는데 정말 불하는 것은 익숙한 사실에 불과하다. 와, 익숙한 사실에 불과하다는. 이 말이 저는 얼마나 익숙한 사실에 불과하다. 이런 경험은 난 못 해봤죠. 난 잡수형처럼 몇 조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난 불당해. 그런 느낌? 아무튼. 익숙한 사실에 불과하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만 보면 우리가 만약에 월급을 받았어. 월급을 받았는데 그 기쁨이 보면 그 기쁨을 한번 측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월급쟁이 형들 있잖아. 그 형들 한번
월급 받은 기쁨이 한 달 내내 가나? 그게 아니죠. 한 1일에서 한 3일 정도, 많게는 일주일 가는데 그 다음에 또 사라지죠, 보면. 그런 것처럼 부가 딱 생기면 어느 순간에 익숙한 사실인 양 되죠. 뭐 가끔가다 잔잔한 행복이 오기는 옵니다. 그렇지만 익숙한 사실에 대한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부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고, 우리가 주식쟁이가 되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거지만 또 그 가정을 또 즐기는 필요성도 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죠. 너무 진지해졌나? 아무튼 자, 유한양에 대해 올해 글로벌의 레이저티니 병용 폐암 1차 치료제 임상 발표의 모멘텀. 내년에는 렉라자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된다는, 그래서 84,000은 1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허혜민 연구원, 오랫동안 번 것 같은데 아직도 일하시는 건강하시고, 예전에 한번 레포트 본 것 같은데, 허씨여서 내가 이름이 기억나네. 아무튼 자, 허씨들 참 똑똑한 사람들 많지. 아무튼 9월 경쟁사 아스트라제네카노나의 폐암 1차 치료제 결과 발표가 먼저 있지만, 동사의 레이저티니 병용 폐암 1차 치료제 3장 결과는 오는 10월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되는 것만큼이나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변이 폐암 1차 치료제 결승전 결국 10월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점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달 11일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의 하악 병용 폐암 1차 치료제 3상의 프라우라2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고요. 그래서 지난 8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의 미 FDA의 혁신 치료제로 지정받아. 혁신. 야, 제가 어떤 주둥이 혁신이 이루어져야지 대형 유튜버가 되는데 큰일 났네. 학교 유튜버였고 또 땅이에요. 아무튼 자, 이상 연구의 오파레에서 67명 무진행 생존, 지인들한테 유튜브 한다고 얘기를 못하네 이제. 실력이 없어갖고 좀 짱나. 그래서 자, 3, 4등급 부작용이 89.6으로 높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항요법에 발생하는 수준 부작용으로 관리가 가능. 이거 대단한 거죠. 혁신 신약. 그래서 이번 폐암 학계에서 경쟁사 데이터가 먼저 발표된 만큼 데이터 노이즈에 대한 비교 기준이 되겠다. 그래서 유한양에게 데이터가 한 달 뒤 10월 유럽 종양학회 발표되는 이런 어떤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렉라자는 국내에서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변이 1차 치료제에 허가받아서 약가 협상 중이고, 내년 초 약가 협상이 마무리돼 출시될 것으로. 그래서 렉라자의 단독 무진행 생존 기간이 20.6개월에 대한 부분, 6개월간 무상 제공의 환자의 내년부터 렉라자 구매 환자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788억 원의 내년 매출이 반영될 것이라. 뭐 잘 된다는 거잖아, 보면. 그렇게 해서 배당이 좀 약간 적다. 844억 원, 486억 원, 360억, 918억. 올해 실적 되게 잘 나는 918억. 역대급이네요. 3개월 내에서. 3개월인가? 3년, 4년 만에 918억 추정치죠. 이거 뭐 잘 나가. 이런 거는 보면 월봉으로 이렇게 줄여서 봐야 돼, 얘들아. 보면 옛날에 599원 할 때 내가 샀어야 되는데 이때 내가 태어났나. 아무튼 자, 여기에서 599원, 600원이나 700원 이럴 때 이거 모아갔으면 인생 역전했네. 근데 도중에 막 팔았겠죠. 이거 도중에 안 팔려면 시세를 안 봐야 된다고. 근데 쉽지가 않죠. 근데 사상 최고가잖아, 보면. 좋은 경우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분위기 탔고요, 보면. 그래서 장기 평선에 살짝 눌림 이후 폭발적인 시세에 대한 부분. 그래서 피터 리치 형이 얘기했던 거 한번 볼까요? 골드러시 기간에 건강을 캐러던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잃었지만, 이들에게 곡괭이, 사업, 텐트,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들은 멋지게 이익을 올렸다.
이게 보면 그렇죠. 그 목욕탕 하면 목욕탕 사장님이 돈 버는 게 아니라 때밀이 하시는 분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부분. 뭐 중소기업 가면 사장은 돈 못 버는데 월급쟁이는 회사원이 돈을 더 받는 그런. 뭐 자영업자 형들은 아시겠지만 알바생이 이 사장보다 돈을 더 받는 그런 경우.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일들이 많죠. 그리고 뭐야 금 캐려고 갔던 사람들이 금을 겁나게 캐려고 했는데 돈을 잃었는데 곡괭이 텐트 청바지 이거 비즈니스 좋은 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대단하죠. 그래서 이 제약은 항상 병균 질병들이 많으니까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제약주는 항상 성장하죠. 제약주는 우량한 제약주는 하여튼 뭐 투자하기 좋은 그런 거죠. 그래서 주가 슈팅이 휘어 눌려좀 다시 슈팅 나오는 그런 부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유한양은 좀 장기적으로 멀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